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백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노가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 네, 노가다를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거 바가지 단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이거, 네, 바가지. 하이바라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제 착용하는 이런 벨트, 네, 안전벨트, 하네스로 된 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네, 생각보다 공사를 오랫동안 이런 건설 현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뭐 어, 감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사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혹은 쇼핑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인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첫 번째,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개인정보는 가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있어야 그런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국가 발주 그런 공사 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일단 공사에 앞서서 작업자들이 그런 안전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런 안전 보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신규자 교육 받을 때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고요. 네. 여튼 이런 것들부터 일단 달라요, 여러분. 네. 이런 이수증을 받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크게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 이런 이제 개인 공사에선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신규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에 항상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안전 교육, 네, 신규자 안전 교육을 받고 각종 이제 그런 사고 사례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현장에서 최대한, 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전 교육을 매일매일 또 숙지하게끔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매일 아침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침 조회. 네, 아침 조회를 하면서 이제 국민체조도 하고 몸풀기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네, 아침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위험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양중 계획이 있다. 혹은 뭐 오늘은 뭐 209에서 뭐 크레인 작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조회 시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TBM이라는 게 있습니다. TBM은 뭐냐면 툴박스 미팅이라 그러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 조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소규모 개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서류가 사실 많이 필요가 없죠.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어떤 감사가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딱히 없습니다. 보통 관공서 제출용이나 아니면 뭐 소방 허가나 이런 허가 문제에 대한 그런 서류들 정도 필요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뭐 장비가 필요하다. 혹은 뭐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굳이 뭐 그런 것들 서류를 갖춰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업체에 전화해서 뭐 내일 뭐 포크레인 하는데 필요한데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뭐 가져와서 쓰고 이런 네,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런 대기업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그 어떠한 것들이 반입이 되던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작업 계획서 혹은 장비 허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뭐 항상 자주 보는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작업 계획서와 뭐 작업 허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장비의 성능 그리고 어떤 형식 그 밖에 안전성, 네, 노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현장에서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계획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이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 하나를 써도 작업 계획서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큰 현장은 국토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감시를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공사, 건설법에 대한 스탠다드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페널티가 무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 네, 이런 것들을 공도구라고 하는데 공도구도 매달 반드시 점검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보는 것들 있잖아요. 각종 장비라든지 각종 기계라든지 혹은 그거에 이제 관련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나 뭐 기계들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또한 그러면서 타 공종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네. 단순히 우리 공종이 일을 하고 그냥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보통 복합체잖아요. 네, 건설 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종과 협업해야 되는 그리고 앞뒤 공종과의 이런 콜라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공종에 대한 이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조직,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공종별 그런 업무를 통해서 조직의 흐름 그리고 본인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게 되고 또한 이런 현장의 그런 작업 규칙이나 모든 이런 룰들을 이해하면서 이런 건설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관련 법규까지 숙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왜냐하면 직접 이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네 개를 다 뛴단 말이에요. 네, 4대 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세금이 얼마가 띄어지는지 뭐 연금이 얼마가 이제 띄어지는지 또 알게 되고 뭐 그러면서 뭐 근로법이라든지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개인 공사와 이런 대기업 발주 공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이 건설 관련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기업 발주 공사를 한두 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결론이 뭐예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거의 처음과 끝은 안전이거든요. 네, 현장에서 다치면 결국에는 본인 손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요. 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네, 인생 실전입니다. 명심하세요.